너는 왜 머릿속에 돈밖에 없어? 내가 어디 가서 기죽고 살길 바라는 거야? 체크랑 쇠가락이 식탁을 강타하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펄펄 끓 새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몇 방울이 김미진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순식간에 살까지 붉게 부어올랐다. 지금 이걸 사람 먹으라고 끓인 거야? 무슨 개밥도 아니고. 박성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마치 녹슨 톱날처럼 김미진의 신경을 긁어댔다.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국이 미역국을 혐오스럽다는 듯 밀쳐냈다. 국그릇이 싸구려 합한 식탁 위를 미끄러지다 김치통과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풍미진은 반사적으로 손을 움츠렸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국릇 안에 담긴 얇은 소고기 몇 점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어제 저녁마트 세 곳을 돌며 가격을 비교하고 또 비교한 끝에 골란 호주산 할인 소고기였다. 이 국을 끓이기 위해 그녀는 벼르고 별렀던 털신 한 켤레조차 포기해야 했다. 오늘은 10월 12일이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스마일 마크가 그려져 있었다. 김미진이 42살이 되는 날이었다. 여보, 오늘 내 생일이야. 미진의 목소리는 마치 목구멍에 젖은 손치가 걸린 듯 가늘고 힘이 없었다. 넥타이를 매던 박성준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이내 그의 코웃음 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가 몸을 돌렸다. 안경 너머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마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바라보는 듯한 경멸만이 가득했다. 생일 집구석에서 빈둥거리며 곰팡이나 피오는 주제의 생일은 무슨 얼어 죽을 생일이야? 그는 200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매만지며 말을 이었다. 소매 끝에 커프스 단추가 새벽의 차가운 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다. 전세 보증금은 5천만 원이나 올려달라지. 민지 영어 학원비도 내야 하지? 당신 머릿속에는 그저 생일 챙겨 먹고 소고기 쳐넣을 생각밖에 없어. 김미진은 차가운 손이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반박하고 싶었다. 민지의 학원비를 보태기 위해 그가 출근한 뒤 몰래 동네 노인들에게 야쿠르트를 배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무릎이 욱신거린다는 사실을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랜 전업주부 생활은 거친 사포처럼 그녀의 모난 부분을 밝혀 만들었고 목소리마저 앗아가 버렸다. 그녀는 그저 기계처럼 일어나 행주를 집어들고 식탁 위에 팅국물을 닦아냈다. 됐어. 그따위로 억울한 표정 짓지 마. 아침부터 재수없게. 박성준은 서류 가방을 낚아가채듯 들고 현관으로 성큼 걸어갔다. 오늘 저녁 먹고 들어와. 회사에 중요한 접대 있어?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집안은 다시 죽은 듯한 고요 속에 잠겼다.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웅거리는 소음만이 공간을 채웠다. 김미진은 기름때 무은 행주를 준 채 굳게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았다. 참았던 눈물이 뚝뚝 식어버린 미역국 위로 떨어져 내렸다. 그녀는 감정 없는 로봇처럼 식탁을 치웠다. 손도 되지 않은 미역국을 노란색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쏟아부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시큼한 악취를 풍기느니 음식물 쓰레기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느껴졌다. 집안일을 마친 김미진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위에는 박성준이 어제 벗어둔 양복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그가 가장 아끼는 짙은 남색 스트라이프 슈트였다. 세탁소에 맡겨야 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양복 주머니를 뒤졌다. 혹시 빠뜨린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그녀의 습관이자 의무였다. 마치 이 집을 돌아다니는 로봇 청소이나 24시간 돌아가는 공기청 전기처럼 말이다. 왼쪽 주머니 비어있음. 오른쪽 주머니 비어있음. 안주머니 손끝에 딱딱한 종이 조각 2장이 걸렸다. 꺼내보니 반듯하게 접힌 영수증이었다. 영수증을 펼쳐든 김미진의 동공이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격렬하게 수축했다. 찍힌 시간은 어젯밤 8시 30분. 장소는 강남 청담동의 고급 일식당 스시야였다.
오마카세 인사케 한 병 시선이 맨 아래로 미끄러졌다. 그곳에 찍힌 숫자가 망치처럼 그녀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일금 12만 원정, 무려 12만 원이었다. 김미진은 현기증을 느끼며 침대 협탁을 짚었다. 12만 원이면 최상급 한우를 2근이나 살 수 있고 민지의 피아노 학원비 절반을 낼 수 있으며 마트에서 꼼꼼하게 장을 보면 2주 치식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었다. 고작 5,000원짜리 소고기 미역국 때문에 그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남편이 어젯밤 청담동에서 누군가와 함께 12만 원짜리 저녁을 먹었다는 것이다. 그 누군가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김미진의 손이 제멋대로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안주머니 깊숙이 손을 넣었다. 이번에는 차갑고 단단한 금속 물체가 손끝에 닿았다. 평범한 플라스틱 카드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심정으로 천천히 그 물건을 꺼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검은색 메탈 카드였다. 표면에는 고급스러운 무광 처리가 되어 있었다. 현대 백화점의 최상위 VIP 블랙 카드. 연간 소비액이 1억 원을 넘는 고객에게만 발급된다는 그 카드였다. 그리고 카드 뒷면 서명란에는 은색 유성펜으로 낯선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너무나 단정해서 오히려 도발적으로 느껴지는 글씨체였다. 수진. 박성준도 김미진도 아니었다. 수진이었다. 절망이라는 이름의 한기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고 올라왔다. 위장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아까 마시지 못한 미역국이 뱃속에서 강산으로 변해 오장육부를 녹여버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때였다. 양복 주머니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한 진동 소리가 들려왔다. 칭 집안이 끔찍할 정도로 조용하지 않았다면 결코 듣지 못했을 소리였다. 김미진은 숨을 멈추고 떨리는 손을 다시 그 깊은 주머니 속으로 마치 끝이 없는 구렁텅이 속으로 집어넣었다. 휴대전화였다.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치흘같이 검은색의 최신형 삼성 폴더블 폰이었다. 휴대전화에 외부 액정이 환져 있었고 나의 사랑이라는 발신자 이름과 함께 메시지 내용이 적나라하게 떠 있었다. 자기야, 어제 수이 정말 맛있었어. 오늘 밤에도 나 보러 올 거지? 보고 싶어. 어두운 침실 안에서 액정의 불빛은 유난히 시리게 빛나며 김미진의 창백한 얼굴을 비쳤다. 화장대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헝클어진 머리에 보풀이인 잠옷을 입고 있었고 눈동자는 말라버린 우물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랬구나. 회사 접대라는 건 수진을 만나는 거였구나. 전세 보증금 때문에 힘들다던 건 수진에게 블랙카드를 쥐어주기 위해서였구나. 박성준에게 김미진이라는 여자는 정말로 5,000원짜리 미역국 한 그릇의 가치도 없는 존재였구나. 징 휴대전화가 다시 한번 몸을 떨었다. 답장이 없네. 아직도 그 늙은 여편네 옆에 있어? 늙은 여편네. 그 5글자가 불에 달고 인두처럼 김미진의 망막에 지어졌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눈물이 뚝 그쳤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올 정도였지만 그날 칼로운 통증 덕분에 질식할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간신히 이성을 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았다. 블랙카드도 주머니에 넣었고 심지어 영수증까지 원래 접혀있던 자국 그대로 접어 제자리에 꽂아두었다. 모든 동작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심스러웠다. 마치 박성준이라는 악마가 등 뒤에서 지켜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밤 11시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띠띠띠띠띠리리 박성준이 찬바람과 술 냄새를 몰고 들어왔다. 기분이 좋은지 정체불명의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손에는 편의점 비닐봉지를 달랑거리고 있었다. 어이 자냐. 그가 소파에 누워있는 김미진의 다리를 툭툭 찼다. 김미진은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켰다. 거실은 꺼져 있었고 창밖 가로등의 노란 불빛만이 길게 늘어진 그녀의 그림자를 기괴하게 비추고 있었다.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이번 주말 엄마 칠순 잔치 장소 예약했어.
박성준은 구두를 벗으며 무심하게 내뱉었다. 서울 신라 호텔 영빈관이야. 친척들한테는 내가 다 연락 돌렸어. 대충 5테이블 정도 될 거야. 신라 호텔. 김미진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신라 호텔. 거기 밥값이 얼만 줄 알고 하는 소리야? 한 100만 원 하겠지? 박성준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술값 사고 봉사료까지 합치면 500만 원이면 되겠네. 500만 원, 500만 원. 김미진의 목소리가 통제를 잃고 날카롭게 찢어졌다. 민지 학원비도 밀려있고 집주인은 다음 달에 보증금 올린다고 난리인데 지금 500만 원을 들여서 잔치를 하겠다고. 예전처럼 집에서 상 차리면 되잖아. 야, 너는 내가 쪽팔려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길 바라야. 박성준이 돌연버럭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캔맥주 하나가 굴러나와 취익하며 하얀 거품을 토해냈다. 그는 단숨에 김미진의 코앞까지 다가와 사대질을 해댔다. 키어오른 침이 그녀의 얼굴에 닿았다. 내가 장남이야. 장남이 엄마 칠순 잔치를 하는데 이따위 구질구질한 아파트에서 미역국이나 끓이라고. 너 진짜 구차하다. 구차해. 하지만 우린 지금 돈이 없잖아. 김미진이 벌떡 일어섰다.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다. 통장에 남은 돈은 200만 원뿐이야. 그건 민지. 그럼 빌려. 대출을 받든가. 내가 끼고 있는 그 촌스러운 반지라도 팔란 말이야. 박성준이 거칠게 말을 잘랐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맨날 돈 너 같은 여자는 꼭 기생충 같아. 내 피만 쪽 빨아먹고 산다고. 이번 일 제대로 못하면 민지 양육권 뺏어올 줄 알아. 너는 그 찢어지게 가난한 친정으로 쫓겨나는 거고. 기생충. 피를 빠는 벌레. 김미진은 눈앞에서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는 이 남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15년을 사랑했고 아이를 낳아 길렀으며 시부모를 모시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던 남편이 낯선 괴물처럼 보였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던 비바람을 막아주는 우산이 되겠다던 그 달콤했던 맹세들이 가장 악독한 저주가 되어 귀가를 맴돌았다. 알겠어. 김미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고 차가웠다. 지옥 밑바닥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았다. 내가 할게. 아주 보란듯이 화려하게 준비할게. 박성준은 예상외로 순순한 그녀의 반응에 잠시 멈칫했다. 그는 흥하고 코웃음을 치며 옷깃을 정리했다. 진작 그럴 것이지. 내일 양복 다연화. 그 짙은 남색 입을 거니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욕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쌓아 물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미진은 어두운 거실에 홀로 서서 바닥에서 거품을 토해내고 있는 맥주 캔을 내려다 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맥주 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안방으로 향했다. 창문으로 스며든 달빛을 의지해 양복이 걸린 옷걸리 앞으로 다가갔다. 그 블랙 카드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 휴대전화도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박성준, 당신이 그렇게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고급스러운 삶을 원한다면 내가 그 소원 들어줄게. 김미진은 자신의 지갑을 열어 붉은색 카드 한 장을 꺼냈다. 동네 슈퍼마켓인 롯데마트의 포인트 적립 카드였다. 크기도 두께도 심지어 손에 쥐어지는 감촉까지 현대백화점 블랙카드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다. 그녀는 재빠르게 두 카드를 바꿔치기 했다. 블랙카드가 그녀의 손바닥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갑고 묵직했다. 포인트 카드는 양복 안주머니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고요했다. 이어서 그녀는 그 폴더블 폰을 꺼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녀는 굳게 닫힌 욕실 문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말아 올렸다. 울음보다 더 처절한 미소였다. 생일 축하해. 김미진. 그녀가 자신에게 나지이 속삭였다.
토요일 신라 호텔 연회장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며 사람들의 가식적인 미소를 비쳤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식기가 세팅되어 있었고 은식기들은 조명을 받아 번쩍거렸다. 공기 중에는 갓비싼 향수 냄새와 백합기가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새로 맞춘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국화꽃처럼 활짝 웃고 있었다. 친척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아부 섞인 말을 쏟아냈다. 아이고 성준이가 정말 크게 성공했네. 이런 곳은 밥값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러게 말이야. 역시 큰아들이 효자야. 우리 집 아들 녀석은 명절에 봉투 하나 내놓는 것도 벌벌 떠는데 미진이도 참 복받았어. 이렇게 능력 좋은 남편을 만났으니 김미진은 5년 전에 산낡은 정장을 입고 구석에 서서 예의 바른 미소만 짓고 있었다.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말들을 들으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아니 썩어가는 웅덩이처럼 잠잠했다. 박성준은 오늘따라 유난히 의기양양했다. 머리기름을 잔뜩 발라넘긴 그는 사람들 사이를 누이며 건배를 제의하고 쏟아지는 찬사를 온몸으로 즐겼다. 별말씀을 다들 마음껏 드십시오. 오늘 비용은 전부 제가 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허영심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있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코스 요리가 끝날 무렵이었다. 턱시도를 입은 지배인이 계산서를 들고 정중하게 박성준에게 다가왔다. 고객님, 오늘 계산서입니다. 총 530만 원입니다. 좌중이 조용해졌다.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성준에게 쏠렸다. 그가 멋지게 계산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눈치였다. 박성준은 자신만하게 넥타이를 고쳐 매더니 양복 안주머니에서 그 카드를 꺼냈다. 그는 확인조차 하지 않고 지배인에게 카드를 내밀었다. 수없이 연습이라도 한 듯 물 흐르는 듯한 동작이었다. 일시불로 긁어주세요. 그는 턱을 살짝 지켜들고 거만한 눈빛으로 친척들을 훑어보았다.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지배인은 두 손으로 카드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카드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 띄고 있던 영업용 미소가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그는 눈을 깜박이며 자신이 잘못 본 것인지 확인하려는 듯 카드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새빨간 바탕색. 그 위에 찍힌 큼지막한 만화 캐릭터와 글씨. 롯데마트 회원 포인트 카드. 저 고객님 지배인의 표정이 난처하게 일그러졌다.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다. 이 카드는 왜요? 한도 초과라도 뜹니까? 박성준이 미관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고했다. 이거 블랙 카드예요. 한도 같은 거 없습니다. 주변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카드가 안 되나? 집에 있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카드를 뒤집어 박성준에게 보여주었다. 고객님, 이건 마트 포인트 카드입니다. 뭐라고요? 박성준의 목소리가 뒤집혔다. 그는 카드를 낚아채듯 빼앗아 눈을 부릅다. 정말이었다. 마트 포인트 카드였다. 심지어 뒷면에는 도장 10개 모으시면 계란 한 판 증정이라는 스티커까지 붙어 있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은 핏기를 잃고 흑빛으로 변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이게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그는 미친 사람처럼 온몸을 더듬거렸다.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바지 주머니까지 뒤졌지만 나오는 건 없었다. 성준아, 왜 그러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카드를 잘못 가져온 것 같아서. 박성준은 말을 더듬으며 불안한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다. 바로 그때였다. 구석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김미진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또각또각.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올리며 청명하게 퍼져나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도 침착하고 단호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김미진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박성준 앞에 멈춰섰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여보,
혹시 이거 찾아. 그녀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는 진짜 블랙카드가 서늘한 빛을 뿜으며 들려 있었다. 박성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었다. 그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카드를 낚아채려 했지만 김미진은 가볍게 몸을 틀어 피했다. 지배인님. 김미진은 몸을 돌려 지배인에게 블랙카드를 건넸다. 그녀의 또렷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사모님. 지배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프로답게 재빨리 카드를 받아들었다. 띠리 카드 단말기에서 영수증이 출력되는 소리가 적막한 연회장을 날카롭게 갈랐다.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박성준은 김미진을 죽일 듯이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목소리를 잔뜩 낮췄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너 미쳤어. 그게 누구 건 줄 알고 긁어? 그건수 그는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겁에 질린 눈으로 주변 친척들의 눈치를 살폈다. 누구 거냐니? 김미진이 그를 보며 빙그레 웃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만년설처럼 차가웠다. 설마 수진 씨 카드라고 말하려는 거야? 수진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오자 박성준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다. 시어머니의 생신 축하 영상이 나와야 할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거대한 메신저 대화창으로 바뀌었다. 박성준의 두 번째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대화 기록이었다. 거대한 스크린 위로 추잡하고 노골적이며 탐욕으로 얼룩진 문자들의 향연이 모든 사람의 눈앞에 펼쳐졌다. 자기야, 그 늙은 여편네 진짜 지긋지긋해 죽겠어. 애만 아니었으면 진작 내쫓았을 텐데. 걱정 마흐 그 여자 비상금까지 내가 싹 다 털어냈으니까. 이번 투자금만 들어오면 우리 몰디로 뜨자. 아, 그 노인의 칠순 잔치는 또 왜 이렇게 유난인지. 돈 쓰고 연기까지 해야 하니 귀찮아 죽겠네. 빨리 좀 뒤지지. 마지막 메시지와 함께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서 박성준은 전고 요염한 여자를 끌어안은 채 카메라를 향해 입을 맞추는 신용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경악의 찬명이 터져나왔다. 대형 스크린에 뜬 빨리 좀 뒤지라는 문장을 본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다. 성준아, 이게 무슨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가리쳤다. 목소리는 모래를 씹은 듯 거칠게 갈라졌다. 박성준은 완전히 역시 나갔다. 그는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도 없이 연결선을 뽑기 위해 단상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마음만 급했던 탓에 전선에 발이 걸려 볼품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쿵 아니야. 엄마 이건 오해야 합성이라고요? 그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김미진의 주머니에 있던 폴더블 폰이 벨소리를 토해냈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냈다. 액정 위에서 춤추는 나의 사랑이라는 글자를 확인한 그녀는 좌중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고 볼륨을 최대치로 높였다. 여보세요. 자기야. 왜 답장이 없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콧소리 섞인 여자의 목소리가 죽은 듯 고요해진 연회장을 저렁저렁 올렸다. 500만 원이나 긁었던데 나 가방 사준 거야? 내가 말한 샤넬백은 500만 원으로 부족하단 말이야. 바닥에 엎드려 있던 박성준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절망감에 질끈 눈을 감았다. 김미진은 휴대전화를 입가에 대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씌어배듯 말했다. 수진 씨 미안해서 어쩌죠? 그 500만 원 당신이 말 안 뒤져버릴 노인의 칠순 잔치하는데 썼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자기는 지금 바닥에 개처럼 엎드려 있네요. 와서 좀 보시겠어요? 전화기 너머에는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이내 짧은 비명과 함께 전화가 뚝 끊겼다. 김미진은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를 박성준의 코앞으로 툭 던졌다.
그 순간 충격을 이기지 못한 시어머니가 눈을 까뒤집으며 뒤로 뻣뻣하게 넘어갔다. 엄마, 빨리 119 불러요. 어서.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미진은 그 혼란의 태풍눈 한가운데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한때는 하늘처럼 떠받들었던 남편이 광대처럼 바닥을 기는 꼴을 그녀를 무시하던 친척들이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는 얼굴들을 난생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이었다. 가슴속에 얹어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입도 되지 않은 레드와인 잔을 집어들었다. 잔을 가볍게 흔들자 붉은 액체가 찰랑거렸다. 그녀는 손목을 우아하게 뒤집었다. 착! 건붉은 와인이 박성준의 창백한 얼굴 위로 쏟아졌다. 와인은 그의 콧날과 입술을 타고 흘러내려 마치 끔찍한 피자국처럼 흰 셔츠를 적셨다. 박성준 김미진은 그를 내려다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끝을 알 수 없는 무심함만이 가득했다. 생일 축하해.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더 이상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은 채 연회장 출구를 향해 성큼 걸어갔다. 등 뒤에서 곡소리와 욕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김미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육중한 문을 밀고 밖으로 나오자 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10월의 바람이었다. 서늘했지만 폐부 깊숙한 곳까지 씻어내는 듯 상쾌했다. 그녀는 손목을 드러날서 도금이 벗겨진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2시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발을 떼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녀의 손이 가방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이혼 소송 서류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종이의 거친 질감이 느껴지는 순간 기대했던 해방감 대신 찌릿한 전류가 흘러들어와 간신히 붙잡고 있던 냉정을 뒤흔들었다. 서류를 채 꺼내기도 전에 누군가의 거친 손이 불쑥 튀어나와 그녀의 손목을 낚아했다. 어딜 도망가, 이 도둑년네 카드 내놔. 박성준이었다. 언제 쫓아나왔는지 얼굴에 묻은 와인 자국도 닦지 못한 채였다. 엉망으로 비틀어진 고급 셔츠 위로 붉은 얼룩이 흉터처럼 번져 있었다. 핏발선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거만한 남편의 것이 아니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의 눈이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힐끔거렸다. 누군가는 흥미롭다는 듯 휴대전화를 꺼내 검은 렌즈를 이쪽으로 들이댔다. 김미진은 뿌리치지 않았다. 그저 15년을 한 입을 덮고 살았던 남자를 고요히 응시했다. 손목을 옥죄는 악력이 어찌나 센지 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다. 놔. 그녀가 나직하게 말했다. 놓긴 뭘 놔? 꿈깨. 내가 방금 경찰에 신고했어. 박성준이 침을 튀기며 악을 썼다. 내가 내 신용카드 훔쳐서 500만 원이나 긁었잖아. 이거 절도야. 특수 절도라고. 콩밥 먹고 싶어.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수진이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안 그러면 간방에서 썩게 해줄 테니까. 저 멀리서 붉고 푸른 경광등이 회색빛 초저녁을 가르며 달려오고 있었다.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공기를 찢었다. 김미진은 번쩍이는 경광등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조소였다. 그래 좋아. 경찰서로가 안 그래도 나도 경찰한테 보여줄 게 있었거든. 서초경찰서 조사실라는 퀵한 담배 냄새와 싸구려 믹스 커피 향이 뒤섞여 있었다. 형광등 하나가 수명을 다했는지 지거리며 깜빡거려 사람의 신경을 긁어댔다. 맞은편에 앉은 박성준은 되찾은 블랙카드를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꽉 쥐고 있었다. 형사님, 이 여자가 범인이라니까요. 제 북카드를 훔쳤어요. 그건 제 친구가 잠시 맡아달라고 한 건데. 박성준은 김미진을 사대질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불안감의 목소리가 잘게 떨렸다. 500만 원입니다. 허락도 없이 남의 카드로 500만 원을 긁었다고요. 조서를 꾸미던 젊은 형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키보드 두드리던 손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두 사람 사이를 오았다.
김미진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허리를 꼿하게 펴고 두 손은 무릎 위에 단정히 포해 놓았다. 이런 누추한 곳에서도 그녀는 기할 정도로 우아함을 잃지 않고 있었다. 박성준 씨 조사실 문이 열리고 짙은 회색 슈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금태 안경을 쓴 그는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발걸음마다 법조인 특유의 위압감이 묻어났다. 김희진이 미리 연락해둔 이혼 전문 변호사 강 변호사였다. 김미진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강 변호사는 형사 앞에 명함을 미끄러뜨리듯 내밀고는 박성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안경 너머의 눈빛이 칼날처럼 예리했다. 제 의뢰인이 카드를 절도했다고 주장하시는데 박성준 씨께서는 법에 대해 뭔가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것 같군요. 오해는 무슨 오해? 카드 명의가 이 여자가 아니잖아. 박성준이 악을 쓰며 버텼다. 민법상 부부의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으로 추정합니다. 비록 카드 표면에 흥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해도 결제 대금이 빠져나가는 계좌는 박성준 씨의 급여 통장이더군요. 강 변호사는 안경을 지켜올리며 날씨 이야기를 하듯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김미진 씨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 비용을 결제하기 위해 남편의 급여와 연동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길상 가사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지극히 정당한 행위입니다. 이걸 절도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주부들은 다 간방에 가야겠군요. 박성준은 입을 뻐끔거렸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지만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박성준 씨 쪽입니다. 강 변호사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철제 책상 위에 턱하고 내려놓았다. 여기 박성준 씨가 지난 3년간 최수진 씨에게 이체한 총 5천만 원의 내역과 김미진 씨 명의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 2천만 원을 무단으로 유용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박성준의 관자 놀이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저희는 이미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재산가압류 신청도 마쳤습니다.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영화로 떨어졌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최수진 씨를 상대로 상관이어 위자료 청구 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였다. 복도에서 또각또각 급박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성준 오빠 문이 벌컥 열리며 최수진이 뛰어들었다. 자랑하려고 입었던 샤넬 재킷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공들여 세팅한 머리는 산발이었다. 화려하게 치장한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박성준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다. 어떻게 된 거야? 경찰서에서 왜 나한테 전화가 와? 사기라니. 내 투자금이 다 날아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최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흔들어대자 긴 손톱이 박성준의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박성준은 그녀의 눈을 피하며 웅얼거렸다. 수진아, 내 말 좀 들어봐. 주식시장이 요즘 변동이 좀 심해서 변동. 김미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엉겨붙어 있는 두 남녀 앞으로 다가갔다. 가방에서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변동이 아니라 휴지 조각이 된 거야? 김미진은 최수진을 바라보며 마치 사망 선고를 내리는 의사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이 사람이 당신한테 받은 투자금 조천만 원 전부 코스닥 잡주에 몰빵했어. 그것도 미수까지 써서 10배 레버리지로. 그리고 어제 오후에 그 종목 상장 폐지 결정 났어. 뭐. 그리고 하나 더. 김미진은 사색이 된 박성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당신한테 고급 정보라고 속삭였던 거 사실은 도박빚 메우려고 지라시에서 주워듣고 아무거나 산 거야. 최수진은 멍하니 입을 벌렸다. 잡고 있던 멱살을 놓치고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찼다. 5천만 원, 그게 내 전 재산인데. 그녀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눈빛에 서린 것은 더 이상 사랑이나 애교가 아닌 사리에 가까운 증오였다. 자을 그녀는 찢어지는 비명과 함께 미친 사람처럼 박성준에게 달려들었다. 내 돈 내놔, 이 사기구나. 이 나쁜 새끼야. 아, 얼굴. 얼굴은 안 돼, 이 여자가 미쳤나.
이거 놔의 조사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한때 서로 죽고 못 살던 연인은 이제 썩은 고기를 두고 다투는 들개떼처럼 바닥을 뒹굴며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다. 박성준의 안경이 날아가고 최수진의 재킷이 찢겨나갔다. 김미진은 한 발 물러서 그 추악한 광경을 내려다 보았다. 통쾌함보다는 지독한 피로감과 역겨움이 밀려왔다. 그녀는 강 변호사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문을 열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짐승 같은 포효와 욕설이 철문에 가로막혀 잦아들었다. 경찰서를 나선 김미진은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오늘따라 달이 참 밝고 둥그었다. 3개월 후 서울 가정법원 판사의 의사봉이 둔탁하지만 명쾌한 소리를 내며 내려쳐졌다. 15년간 이어온 질긴 인연이 법적으로 끊어지는 소리였다. 피고석에 앉은 박성준은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다. 그는 김미진이 마지막으로 다려주지 않았던 그 구겨진 짙은 남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 소매 끝은 해져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어졌으며 턱은 면도를 하지 않아 잡초처럼 거뭇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에서는 횡령 혐의와 분균 스캔들이 터지자마자 그를 해고했다. 살던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은 재산 분할로 대부분 김미진에게 돌아갔고 남은 쥐꼬리만한 돈은 최수진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뜯겼다. 어머니마저 등을 돌렸다. 그날의 칠손잔치는 노인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겼고 깨어난 시어머니는 아들과의 의절을 선언하고 시골로 내려가 버렸다. 김미진은 판결문을 손에 쥐고 법원 정문을 나섰다. 햇살이 눈 부셨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는 더 이상 숨막히는 기름 냄새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눅눅한 압박감도 없었다. 미진아 등 뒤에서 비굴하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성준이 낡은 비닐봉지를 든 채 계단 아래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 기세등등했던 관기는 사라지고 탁한 구걸의 빛만 남아있었다. 나 지금 신림동 고시원에 살아. 창문도 없는 방이야. 밥이라도 좀 사 먹게 돈 좀 빌려주라. 민지 아빠잖아. 김미진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응시했다. 뇌리 속에 수많은 잔상이 스쳐 지나갔다. 미역국 그릇을 내동댕이 치던 모습, 호텔에서 거만하게 웃던 모습, 침대에서 등을 돌린 채 상간녀에게 문자를 보내던 모습, 그리고 지금 노숙자나 다름없는 몰골로서 있는 모습. 그녀는 천천히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다. 박성준의 눈이 탐욕스럽게 반짝였다. 그는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었다. 김미진은 지폐 한 장을 뽑았다.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다. 그녀가 손가락을 놓자 지폐는 바람을 타고 팔랑거리다 박성준의 흑투성이 구두발치에 떨어졌다. 가서 삼각김밥이라도 사 먹어. 김미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당신이 그랬지? 5,000원짜리 미역국도 아깝다고. 지금 당신 몸값은 딱 그 정도야. 1,000원 말을 마친 그녀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또각또각. 하이힐 굽소리가 경쾌한 행진곡처럼 울려 퍼졌다. 박성준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를 굽혀 1,000원짜리를 주워 들었다.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액체가 시멘트 바닥 위로 툭 떨어져 검은 얼룩을 남겼다. 1년 후 다시 10월 12일이 찾아왔다. 서울의 한정육점 가게 안은 신선한 생고기 특유의 비릿하면서도 달한 냄새로 가득했다. 진열장 안에는 마치 대리석 조각품 같은 최상급 한우들이 붉은 살코기 사이로 눈꽃 같은 마블링을 뽐내며 누워 있었다. 사장님, 여기 꽃등심 제일 좋은 걸로 600g만 주세요. 1+++ 툭불 등급으로요. 김미진은 진열장 한가운데 놓인 고기를 가리키며 경쾌하게 말했다. 그녀는 몸에 딱 맞는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고 부드러운 웨이브 머리에 세련된 화장을 하고 있었다. 지난 1년 사이 그녀는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지금은 유명 입시 학원에서 학습심리 상담사로 일하고 있다. 부업되기 전 업주부였던 그녀는
이제 학부모들이 존경하는 김 선생님이 되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사장님이 능숙한 솜씨로 고기를 썰며 웃음 얼굴로 물었다. 네,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김미진이 대답하며 눈을 반달처럼 휘어 웃었다. 아이고, 그럼 국거리 좀 넉넉하게 서비스로 드려야겠네. 생일 축하합니다. 묵직한 고기 봉투를 든 김미진은 집으로 향했다. 오는 길에 꽃집에 들러 자신을 위한 해바라기 한 다발도 샀다. 남편의 비난도 시어머니의 눈총도 갚아도 끝이 없던 카드각 독촉도 없는 날들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사는 새 아파트는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환했다. 치곳 주방 가득 고소한 냄새와 함께 맛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두툼한 무쇠팬 위에서 한우가 춤을 췄다. 눈꽃 같은 지방이 고온에 녹아내리며 침이 고이는 향기를 뿜어냈다. 엄마 냄새 너무 좋아요. 민지와 남동생이 방에서 뛰어나와 불판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얼른 손 씻고 와 다 구워졌다. 김미진은 집게로 고기를 뒤집었다. 육즙이 결마다 맺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졌다. 초라한 미역국 대신 육즙 가득한 한우 구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잡채와 호박전, 그리고 사골을 5시간 동안 우려내 끓인 진한 미역국이 놓였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이들이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불렀다. 촛불이 일렁이며 두 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비쳤다. 김미진은 잘 구워진 꽃등심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다. 입안 가득 풍부한 육즙이 터져나왔고 고소한 기름기가 혀를 감쌌다. 그것은 단순한 맛이 아니었다. 지난 1년간 밤낮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흘린 땀방울에 대한 보상이자 완벽한 충족감이었다. 고기를 씹던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작년 오늘 그녀는 5,000원짜리 국 한 그릇 때문에 자신이 쓰레기 같다고 느꼈었다. 올해 오늘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고기를 먹으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고기가 비싸서가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손으로 당당하게 일궈냈기 때문이었다. 저녁 식사 후 김희진은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한강공원으로 나갔다. 강바람이 선선하게 불러왔다. 강 건너편 빌딩 숲의 네온 사인이 검은 강물 위에 보석처럼 부서져 내렸다. 아이들은 잔디바을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은방울 같은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김미진은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손에 쥐고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징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은행 알림 문자였다. 이번 달 수료가 입금되었다는 메시지였다. 찍힌 숫자를 확인한 그녀는 덤덤하게 화면을 껐다. 그녀는 차가운 방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자유의 냄새였다.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 없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으며 한밤중에 숨죽여 울며 남편의 주머니를 뒤질 필요도 없는 삶.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에 뜬 둥근 달을 올려다 보았다. 김미진, 참 잘했다. 그녀가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 멀리서 손을 흔드는 아이들을 향해 걸어갔다. 엄마, 빨리 와요. 여기 고양이 있어요. 그래, 간다. 가로등 불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롯이 자신의 의지로 딛는 단단한 땅이었다. 이곳이 바로 그녀의 천국이었다. 끝.